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통번역 그리고 강사 일을 하고 있는 한국 이름은 박진우, 미국 이름은 조지 파크입니다. 이게 이제 제 두 번째 영어 강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서부터 이 프레젠테이션을 영어, 한국어 두 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 자료는 어떠한 뭐 특이하게 어떠한 그 문화나 인종적인 그런 편견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여태까지 30년을 넘게 영어 통번역 그리고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느꼈던 점이니까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왜 한국인들의 영어 회화 실력이 늘지 않는 걸까요? Why Koreans cannot improve their English conversation skills? Why Koreans cannot improve their English conversation skills? 그건 간단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은 미국 아니면 영국 아니면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나라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Simple. They don't live in a US, UK or any other English spoken countries. 하지만 비록 영국이나 미국이나 영어권 나라에서 거주를 해도 한인 커뮤니티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생활하시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는 even by living in the US, UK or any other English spoken countries, if you are finding all necessary services, social activities and solutions in Korean community, what I call Koreatown, then it's just same as living in Korea.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외국 영어권에 사는 나라에서 산다고 해도 모든 필요한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한인타운에서 해결을 한다면 결국 그건 한국에서 사는 거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어 회화 습득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하겠죠. 자, 다음은 뭐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굉장히 좀 센시티브한 이슈인데 문화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문화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얘기인즉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걸로 보면은 동양의 유교 사상, 봉건주의, 사대주의 사상은 영어권의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동양의 봉건주의 사상은 자유적 자기 생각의 표현과 발표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here are cultural problems from my previous teaching and translating experiences. Asian Confucianism and feudalism have far distance towards freedom of self-expression.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freedom of self-expression. 이 자기 생각의 자유적 자기 생각의 표현과 발표 이거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동양의 특히나 그 유교적 사상은 자기 생각의 표현을 자율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저도 역시 국민학교 6학년 올라가자마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금화국민학교 6학년 올라가자마자 미국으로 도미를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선생님들한테 많이 매도 맞았고 아주 강압적인 내외의 생각보다는 강압적으로 교육을 받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는 뭐 내 생각 그러니까 self-expression이라 freedom of self-expression이라고 하는 거는 웅변대회 아니면은 글짓기를 해가지고 그냥 글짓기 정도 읽는 거 그 정도로 기억을 제가 합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은 많이 변했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또한 한국인들의 사회 구조적 사상과 가족 구조가 한몫을 합니다. 첫 번째, 한국인들은 주로 조직 위주, 단체 위주, 패거리 위주. 다음, 사회적 지위와 계급 제도. 다음, 보수적 종교적 분위기. 다음은 가부장 제도.
다음은 지나치면서 비현실적인 교육열. 다음은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사상과 생각. 다음은 지나친 경쟁의식. 그 다음은 의심과 질투. 자, 그걸 그대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봅니다. Differential in social and family structures of Korean people are number one, in favor of a clannish and circling and flocking. Next, social position and rank system. Next, conservative and religious vibes. Okay. Next, patriarchy. Patriarchy. Next, forcing unrealistic and unpractical curricular achievement. Next, reality for not able to look far distance. I meant in a long term. Mostly Korean likes a short investment, quick return. Short investment, quick return. Next, over competition among same ethnic group. As a final, skeptical and jealousy. 그거 다 맞는 말이겠죠. 예. 다시 한번 그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한국인들이 영어 습득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인들의 사회 구조적 사상과 가족 구조가 한 몫을 한다 얘기입니다. 조직 위주, 단체 위주, 패거리 위주, 사회적 지위와 계급 제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하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예. 까라면 까. 영어로 표현해가지고 shut up and take it. 오케이? 그겁니다. shut up and take it. 예? 그냥 아무 말고 해. 오케이? 가부장 제도. 이것도 굉장히 한 몫을 하죠. 아버지는 굉장히 그 위험한 존재. 예? 감히 가까이 말 붙이지 못하는 존재. 그리고 이제 지나치면서 비현실적인 교육열. 이것도 굉장히 이거 사실 좀 아주 좀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나치면서 비현실적인 교육열. 요거는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forcing unrealistic and unpractical curricular achievement.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국민학교 4학년 때 여기 그 algebra를 배웠습니다. algebra 뭐 이렇게 그 실린더 같은 거 볼륨 내는 거. 근데 그거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국민학교 4학년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게. 예. 자, 다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머리 지능을 너무 빠르게 사용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로 한국인들은 다른 한국인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어 회화 습득은 수학이나 컴퓨터 IQ하고는 다르다. 시간적 투자가 필요하다. Implementation in high-speed brain intelligence. Otherwise, they might think they will be mocked as underachiever by other Koreans. Yet, English conversation skill accumulation is different than math and computer skills. Time investing is an essential. 이 영어 회화 습득은 수학하고 한국 사람도 컴퓨터 빨리 배우지 않습니까? 저도 놀랍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 노인네들도 컴퓨터를 잘해요. 뭐 태그 같은 거 막 정보력도 빠르고 예? 수학도 잘하고. 근데 불행히도 이 영어 회화 습득은 그거하고는 연관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 계통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뚜렷하게 그 연구한 결과도 없고. 근데 제 생각인데 아마 그 뇌 부분의 다른 점이 그거 같아요. 그 뇌 부분의 다른 점이 그 언어 쪽하고 수학 쪽하고 다르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국어와 영어는 거의 연관성이 없다. 일본어와 한국어처럼 불행히도 Korean and English language do not have much of a relationship or similarities as much as a Japanese and Korean. 한국어와 일본어는 굉장히 문법상으로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죠. 그러기에 두 민족은 서로 언어를 배우기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한국말, 한국 사람이 일본말 배우기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이 굉장히 비슷하면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럽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물론 이렇게 발음이나 음절 같은 거는 틀려도 특히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발음이 아주 딱딱하다. Thank you very much. I want to go to city of Santa Monica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다 커뮤니케이션은 된단 말이에요. 예, 발음은 틀려도 왜? 연관성이 있으니까 유럽 사람들은 영어하고 그렇지만 불행히도 한국어와 영어는 거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영어 회화가 늘까요? 이 목록은 주로 미국 그리고 외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연관이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도 조금은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Well, let's talk about what you should do to gain and improve your English conversation skills. Let's talk about what you should do to gain and improve your English conversation skills. This applies to Koreans living outside of Korea, mostly, but not necessarily. Changes to make to improve your English skill. Changes to make to improve your English skills. 영어 회화 습득을 위하여 바꿔야 될 점들. Number one, stop reading Korean newspaper. 한국 신문을 보지 말 것. Next, stop watching Korean TV programs. Stop watching Korean TV programs. 한국 TV 방송을 되도록이면 보지 말 것. 특히 여자분들, 한국 연속극들 참 아주 자극적이죠. 자극적이고 그냥 그것도 일종의 장사기 때문에 이 작가들이 아주 말초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이 건드려 놓고 다음 편을 안 보면 못 견디게끔 만듭니다. 그러면은 계속 거기 중독이 되다 보게 되면은 여기 이 영어가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다음, stop listening to Korean radio station. 미국 LA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4시간 한국어로 방송하는 라디오 방송국이 한 4군데 정도는 될 겁니다. 종교 방송을 합치면 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리고 이 한국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는 정말 아주 빠릅니다. 뭐 미국 사람들 정보보다는 뭐 한 3배가 더 빨라요. 뭐 금융에 대한 얘기, 뭐 무슨 얘기 저런 얘기.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주로 이 얘기는 한인들끼리 일어나는 얘기지 다 이런 메인스트림 소사이티 쪽의 그 뉴스라든지 정보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력은 뭐 그냥 미국 정보력보다는 2배, 3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영어를 연습을 안 해도 된다 이거죠. 하지만 이제 그게 언제 그 역효과가 나타나냐면은 이민 생활 한 10년 지나고 15년쯤 되면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역효과가 나타나면서 후회를 할 때가 옵니다. 다음, eradicate your Korean way of thinking. 한국적 사고 방식을 버리라 이거예요.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한국적 사고 방식을 버려라. 다음은 eradicate your confucianism theories and customs. 이 confucianism은 봉건주의인데 이 발음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confucianism이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전으로 찍어보니까는 confucianism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confucianism은 유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동양의 유교 사상과 영어 습득과는 정말로 이거는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적인 생각을 버리시라 이겁니다. 다음은 shop at non-Korean market. 물론 한국 분들은 한국 음식을 선호를 하시니까 김치, 고추장, 된장, 새우젓 이런 거는 한국 마켓을 가셔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외의 거는 되도록이면 고기라든지 밀크라든지 주스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는 미국 마켓을 가시라 이거예요. 그래야 영어를 한마디라도 더 듣게 되고 사용하게 되고. 다음, eat at non-Korean restaurant. 되도록이면 외식을 하시더라도 한국 식당에서 하시지 마시고 미국 식당을 가라 이거죠. 이 한국 서버분들은 말을 잘 안 합니다. 보면은 테이블에 오셔가지고 오를 받으실 때 준비되셨어요? 하고 뭐 설렁탕 하고 그냥 갑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리고 이제 음식 가져서 올려놓고 맛있게 드세요. 그게 거의 다예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식당을 가게 되면은 미국 서버들은 Welcome to Denny's.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to start with? 데니스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뭐 음료수부터 시작을 하실까요? 거기서부터 하다못해 스테이크를 오더를 해도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다양하죠. 오더하는 방식이 뭐 well done서부터 medium, medium rare, rare, over medium, 예? 거기 그 붓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용도. 그리고 굉장히 이 미국 서버들은 그 말을 유창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국 시장을 가시는 게 더 굉장히 영어 습득을 위해서는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speak English at home with the family members and friends. 되도록이면 가족과 친구들 사이도 영어로 하세요. 가능하다면. 예. 그리고 다음은 associate with non-Korean population. 되도록이면은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룹과 어울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보면은 뭐 한국말로 한국말로 말하면 서클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도 뭐 낚시 서클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러니까 한번 조인을 하셔가지고 한번 어울려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 watch and read non-Korean news, especially American news. 요즘에는 뉴스를 안 보면 안 되겠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기왕이면은 미국 그 뉴스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에는 KCET라는 방송국이 지금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송도 하도 뭐 요새는 유선 무선 그냥 복잡하게 돼가지고 전 지금 TV를 시청한 지가 오래됐는데 제가 그 옛날에 TV를 볼 때만 해도 KCET라는 방송국이 있었어요. KCET Educational Channel인데 선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이렇게 시민들의 도네이션으로 방영되는 그런 방송국인데 거기 BBC 뉴스가 있죠. 영국 뉴스. 아마 그게 British Broadcasting Company 뭐 그렇게 될까요? British Broadcasting Community. 그 C는 뭐 어떻게 그 어떤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굉장히 뉴스가 좋습니다. 아주 투명하고 영어도 공부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다음 뭐냐면은 Don't be scared to explain your thoughts in oral skills. 내 생각을 구두로다가 발표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 그것도 똑같아요. 유교 사상, 동양적인 사상은 이걸 굉장히 막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주책바가지로 생각을 안 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보일까?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다음은 try your best to think in English languages. 우리도 혼잣말로 간혹가다 하죠. 배고파 벌써 점심시간이네.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그런 걸 기왕이면 영어로 하세요. It's almost lunchtime. I'm starving. I'm famished. I'm hungry. 그래서 한마디 센텐스라도 자꾸 영어로다가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 중요한 이제 이 이슈가 다음 마지막 두 번째 건데 You need to invest some time and money. 어느 정도의 시간과 돈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 일치가 뭐든지 그렇듯이 because 왜냐하면 you will get what you pay for.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돈을 지불하는 대로 투자하는 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there are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There are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그 얘기인즉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없다. 사적으로 몰라도 공적으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당신에게 점심 식사 대접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So you want to gain English conversation skills? 자, 그러면은 영어 회화 습득을 하고 싶으십니까? 영어 회화 실력을 키우고 싶으십니까? Then 그렇다면 invest time and money and your dedication. 그렇다면 시간과 돈과 당신의 열정을 투자를 하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것도 제일 중요한 건데 Don't give up so easy. 너무 쉽게 포기를 하지 마세요. Instead, 그 대신에 continue until there are significant improvement. Continue until there are significant improvement.
그 대신에 의미 있는 그 효력이 있을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제가 왜 이 점을 집어넣냐면은 저한테 그 영어 강의를 처음에 이렇게 문의를 하실 때 95%가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는 영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우선적으로 자녀하고 대화도 안 되고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모든 면에서 근데 어떻게 하면 빨리 영어 습득을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영어 습득이라는 거는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어떤 학원에서든지 뭐 자극적으로다가 한 달 만에 입이 트이고 뭐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 Red lie. That's a lie. Okay? 그러니까 그거는 명심을 하세요. 그러니까 웬만큼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왜 그런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제가 개인이나 그룹 교습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다면 한국인들은 너무 빠른 시간에 좋은 결과를 원하는 동시에 너무 빠른 시기에 포기를 합니다. 그게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는 어떠한 무슨 뭐 영어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다든지 자존심이 상했다든지 하는 계기가 있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들 합니다. 뭐 제가 한국말로 하지 마시고 잘 따라하세요. 근데 문제는 problem is 이 한 달이 지나고 2달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슬슬 이제 그 열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식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강의를 빼먹기 시작하고 열심히 안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안 한 만큼 못하는 거, 시작을 안 했던 것만큼 못한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가다가 뒤돌아오면 안 간만 못하리라 이런 말 있잖아요. 가다가 다시 뒤돌아오면은 가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 보면 한 달, 2달 여태까지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를 했는데 계속 그거를 지탱을 안 해 나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안 한 것만큼 못하다 이 얘기죠. 그런 케이스를 제가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극소수지만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나가지고 영어가 임프루브 되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제 이런 그 빌딩을 렌트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 영어 그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방문하든지 제가 사는 데로 오셔가지고 개인 아니면은 뭐 소규모 이렇게 그룹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대다수가 보면 언제나 본인의 집이나 직장에 가까운 곳을 원합니다. 그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그 대가는 뭐냐면은 하지만 강사가 학생이 원하는 장소로 출장을 가게 되면 당연히 연료와 시간이 소비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게 뭘로다가 연결이 되느냐? 시간적 소비는 곧 금전적 손실로 직결이 됩니다. 왜? 그분을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면은 제가 사는 데가 지금 LA 한인타운에서 한 20마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래픽 그러니까 교통 체증이 없으면은 한 30분에서 40분이 걸려요. 그리고 교통 체증이 있는 출퇴근 시간에는 뭐 거의 다운타운 LA를 지나가기 때문에 1시간 반 이상을 소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 이슈로 넘어가게 되면은 많은 한국인들은 무조건 싼 가격을 선호합니다. 무조건 싼 가격을 선호해요. 하지만 강사 입장에서는 1시간 강의를 하려면 2시간 이상을 강의 자료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1시간을 티칭을 하려면 2시간 이상을 제가 그 티칭 머티리얼을 작성을 해야 돼요. 특히 그 개인 교습은 그 사람한테 맞게 그 사람한테 모든 수준과 스타일과 성격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1시간 강의를 하려면 2시간 이상을 강의 자료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1시간 강의를 한다고 치고 2시간에 자료 만들죠.
한인타운이라고 쳐서 왔다 갔다 제가 보내낼 시간이 2시간 반. 네. 그럼 4시간 반이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1시간 강의를 하게 되면은 그 5시간 반. 네. 근데 사실 1시간 강의 가지고는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적어도 2시간을 하셔야 돼요. 2시간. 그래야 한 50분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다시 시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2시간을 강의를 하게 되면은 6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많은 한국 분들이 이해를 못 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출장비를 지불하기 싫으시면은 부담이 되시면 저희 사는 동네로 오십시오. 그럼 또 그것도 싫어해서 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인즉 여러분이 진짜 영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영어 회화 실력을 늘리고 싶다고 하시면 웬만큼의 시간, 돈과 육체적 열정을 투자를 하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뭐든지 정품을 얻기 원한다면 그만큼의 가격을 지불하셔야만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여기 미국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 프로덕트가 굉장히 많죠. 하다못해 연장까지도 있습니다. 근데요, 간단하게 제가 이건 직접 이거를 윈네스한 건데 저희 집에 배수관이 한번 터져가지고 플러머를 불렀습니다. 플러머를 불렀는데 두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그 파이프 이렇게 그 조이는 렌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있으니까 내가 내 거를 써라. 근데 우리 집에 일한 사람인데도 일하러 내 돈을 받고 우리 집에 일하러 온 사람인데도 딱 툴을 보더니 그냥 던져버리더라고요. 아니 이거 무슨 매너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 메이드 인 차이나 건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솔직히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인종적인 것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싫은 게 아니라 과거에 싸다고 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툴을 썼다가 한 번에 끝날 걸 2번, 3번을 갔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파이프를 고치고 조이고 하는데 차이니스 툴을 써가지고 이 나사가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뭉그러진 거죠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일이 더 커져가지고 그게 아마 그 사람한테 한 2번 정도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특히 파이프 트는 렌치는 2배, 3배를 주고라도 메이드 인 USA, 그러니까 브랜드 리지트 뭐 이런 아주 정품을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사실 이해가 가요. 그리고 저도 좀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피지컬 체크업, 신체 검사를 하러 갈 때 보면은 병원에서 쓰는 기기들은 주로 이게 굉장히 프리시전 메이시거든요. 이 고도의 그 기술을 원하는 거건데 이렇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코프 같은 거 이런 그 안과 의사들이 쓰는 뭐 비전 스코프 같은 거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는 뭐 거의 없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거의 없고 제가 본 예로는 주로 그 기술이 좋은 독일, 유럽 쪽 그리고 일본 쪽도 꽤 있습니다. 매스 쪽에 렌즈 쪽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한제 보이고 메이드 인 차이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든지 정품을 얻기를 원하면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비싸게도 안 하겠고 싸게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그런 그 대가는 지불하셔야 되고 하지만 일단 일을 맡게 되면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지도를 해드립니다. 아주 정확하게 투명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그런 저의 강의를 받고 나서 또 나머지는 당신의 목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도해드리는 대로 그대로 연습하고 복습하시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어떠한 그런 복습이나 이런 것도 없고 행동의 실천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제가 100년, 1000년을 가르쳐 드려도 이거는 이거 쇠기의 경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beating on a dead horse, beating on a dead horse. 죽은 말한테 채찍을 가하는 거나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분들이 영어회화 실력이 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IQ가 너무 높아요, 한국 분들이. 그러니까는 그 IQ가 높다는 게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한국 이런 뉴스 같은 것도 봐도 이 뉴스 앵커맨들 보면은 한국이 너무 빨라요, 속도가. 그냥 빨리 뭐든지. 근데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이 English Language Accumulation은 절대로 숏텀이 안 돼요. 물론 뭐 천부적으로 태어난 그런 뭐 천재적인 사람이 있겠죠. 예, 신동 같은 사람들. 저도 뭐 미국 대학교 다닐 때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 펜을 2개를 가지고 이쪽으로는 왼손으로 영어를 쓰고 왼쪽으로는 독일어를 쓰는 사람을 봤으니까 내가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베토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특이하게 뇌가 좀 특이하게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고 대다수가 보면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똑같아요, 뭐든지. 제가 영어 강사 통번역도 하지만 제가 이제 드럼 연주가입니다. 드럼을 14살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30년 뭐 30년이 뭡니까? 지금 거의 40년 이상을 드럼 연주를 했는데 자랑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저는 그게 이제 직업이 아니고 이제 취미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 그 연습실이 따로 있어요, 제 집에. 그래서 그 일주일에 적어도 뭐 3일 이상은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면 2-3시간씩 연습을 하곤 하는데 계속 새로운 거를 배우고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다행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저 같은 이런 연주를 오래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 이제 그 습득이 빠르겠죠. 아무래도 여태까지 해오는 그게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습입니다. 벌써 일주일만 연습을 걸러도 이게 나타나요, 이게. 예. 그리고 그 똑같아요, 영어도. 계속. 그러니까 미국말에 if you don't use it, it won't work. If you do not use it, it will not work. 사용하지 않으면 작동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무슨 얘기냐? 또 비슷한 얘기가 있죠. Use it or toss it. Okay? 예? Use it or dump it. 예? 사용을 하든가 폐기 처분하든가. 좀 극단 얘기지만은 사용을 계속해서 그거를 개발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그냥 버려버리든가. 미국 영어도 똑같아요. 보면은 계속 사용하고 계속 그거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늘지. 아무리 배우고 그래도 사용 안 하고 연습 안 하고 복습 안 하면은 특히나 머리가 벌써 저 역시도 11살에 왔으면은 빨리 온 나이가 아니거든요. 빨리 온 나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7살 정도까지는 미국에 와야지 이게 습득이 빠른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다행이라고 뭐 얘기를 하겠지 모르지만 72년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LA 이민을 오니까 마켓도 가면서 올림픽 식품, 풍년 식품, 상록수 식품은 아직까지도 있죠. 기껏해 3군데. 식당은 몇 군데 됐어요. 뭐 가서 무슨 식당 있었더라. 호반 식당, 동원 식당 몇 군데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없었고 전 국민학교에 10명 미만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어린 나이지만은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기 위해서 전화해가지고 서로 야구하고 농구하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좋든 싫든 미국 그 학생들하고 어울렸으니까 자연적으로 흡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이 솔직한 얘기로 11살 넘어서 이런 중학교 이상 넘어서 오시게 되면은 벌써 이게 second language가 된단 말이에요. 제2의 언어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런 practice 그리고 이 dedication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껏 그렇게 한국어를 사용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바뀌는데 그게 진짜 뭐 천부적인 재질이 있지 않는 이상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머리가 좋은 동시에 너무 short-term investment, quick return을 바란다는 거죠. 빨리 배우고. 근데
불행하고 죄송하게도 이 영어 회화 습득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요즘에는 뭐 한국 영어 저 학원들이 그냥 공격적으로 그냥 돈을 위해서 그냥 아주 떡떡떡떡 소리가 날 정도의 여기 미국에 살던 저 같은 1.5세나 2세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냥 파워포인트 잘 써가지고 그냥 아주 유창하게 가르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정말 머릿속으로 쏙쏙쏙쏙 들어가가지고 이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조금 저는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물론 보면은 잘들 하세요. 그냥 젊고 그냥 눈들이 말똥말똥하고 그냥 발음도 또박또박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이 그 자극적이고 그냥 빠른 걸 좋아하니까 그냥 거기 입맛에 맞춰 가지고 잘 하는데 그게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좀 의문을 갖게 되고, 또 그리고 한국 분들이 이 외모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원어민 강사 합니다. 원어민 강사, native speaker teacher. 근데 물론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저처럼 40몇 년 사람들은 영어가 fluent하고 articulate하고 아주 그냥 유창하고 발음도 또박또박하고 잘 하겠지만은, 특히나 이 언어를 가리키는 이 선생들은 그 상대방의 문화적인 정서, 개인적인 정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한국에서 태어난 원어민들은, 아니 태어나거나 한국에서 좀 살던 원어민들은 한국말도 잘하고 뭐 그러겠지만, 저 같은 한국 사람만큼 그 필링을 이게 observe 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원어민 강사들도 사실 엉터리들 많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그 원어민 강사 그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지, 티칭을 할 때 그 머티리얼이 형편없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한국말이 굉장히 영어보다는 배우기가 쉽거든요. 웬만큼 한국말은 궤도에 올라가면 아주 말 자체가 딱딱딱딱딱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말이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지나치게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그렇게 그 예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중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한국에서 대학원 이상 이렇게 다니시던 분들은 이제 영어를 조금씩은 하시거든요. 뭐 인사말 정도로 하시는데, 단어나 문법상으로 보면은, 문법상의 지식으로 보면은 그 원어민 그 외상적으로 원어민 그 모습을 하고 있고 프로파일링을 가지고 원어민 강사님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봤어요. 예, 오직 그냥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만큼 이 미국식 영어로다가 이렇게 그 플루언트하게 이렇게 유창하게 발표를 못한다 뿐이지,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은 원어민 영어 강사보다는 훨씬,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 이 강의하시는 한국 분들, 떡떡떡 소리가 나는 한국 분들보다는 훨씬 더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다만 뭐냐, 제가 반복을 하지만 미국에서 살지를 않고 영어를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만큼 이렇게 플루언트하게 이렇게 그 프레젠테이션을 못해서 그렇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굉장히 높은 분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그렇게 지나치게 원어민 강사 그렇게 그 디사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누구나 다 열성적으로 이 진실적으로 가르치고, 그 학생 수준에 맞게, 학생 성격에 맞게, 학생 습득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그거를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좋은 강사지, 그냥 나와가지고 그 파워포인트에다 칠판에다 써가지고 그냥 똑똑똑똑 소리가 나게.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한국인들은 영어 회화 습득을 원하면은 그 빠르게 사용하던 머리를 조금이나마 스피드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이 빨리 돌아갈지라도 take a deep breath, relax, and
English. And I'm sure you will get very, very good, excellent result, outcomes. Okay? 그렇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맨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1972년 7월 9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팬엠이라는 항공기로 LA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민학교 5학년서부터 다녔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2년 졸업을 마치고 직장 생활 조금 하다가 이제 뜻한 바도 있었고 제 적성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주로 영어 통번역 그리고 이제 영어 강의를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지만 소규모 그룹도 이렇게 모아 오시면 제가 직접 소규모 그룹을 주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학생분이 다른 분을 데려오시면은 아무래도 혼자 받는 강의비보다는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눠서 내시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뭐든지 수학도 그렇고 이 습득 능력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말썽이 생기더라고요. A, B, C라는 분을 강의를 했는데 A는 배우는 속도가 빠르고 C라는 분은 배우는 속도가 늦으면은 어떤 한 분한테 치중하기가 참 그거거든요. 뭐냐면은 한국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이 투자하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는가? 또 이쪽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빨리빨리 그냥 서둘러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뭐 잘 그거를 상대방 그 학생분들끼리 어그리 하시면 문제만 없다고 하면 저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기에 가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뭐냐면 그룹으로 하시게 되면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개개인의 배우는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흡수성이 틀리기 때문에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강의비를 비싸게도 안 하고 싸게도 안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한 만큼 또한 연료를 쓰는 만큼 그러니까 일단 제가 출장을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expense가 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장소로 가까운 데로 오시게 되면은 뭐 가까운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하시게 되면은 출장비는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싸게도 안 하고 비싸게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컴퓨터를 잘 사용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그 디지털 제너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컴퓨터를 사용을 하지만은 그렇게 뭐 젊은 사람들처럼 파워포인트니 뭐 자기가 직접 웹사이트 디자인하고 뭐 이런 건 아직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적으로 저는 파워포인트가 뭔지는 몰라도 몇 분이 그거를 추천하시더라고요. 한번 파워포인트를 써봐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 웹사이트도 한번 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지금 미국 쪽으로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 영어도 영어지만은 그 미국에 와서 어떻게 지혜롭게 생활을 하면은 이게 그 다른 이민자보다는 좀 더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또 특히나 어린 자녀 때문에 미국 이민 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쪽으로 왜냐하면 자녀는 이제 어리니까 분명히 그 미국 쪽으로 흡수되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은 제가 많이 또 봤지만은 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이 컬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게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은 다양한 그 민족들이 사니까 각 그 커뮤니티마다 특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고 요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거를 제가 미국에서 40년을 넘게 살면서 제가 터득해온 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요. 한국 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고 영특하고 빠른데 보면은 IQ가 경력을 못 쫓아갑니다. IQ가 경력을 못 쫓아가요. 대다수가 보면은 그거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IQ가 경력을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고 한번
저를 믿고 한번 강의를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그 개인적인 광고가 코리아 데일리, 아마 그게 중앙일보 쪽에서 하는 그 인터넷 웹사이트 광고인데, 웹사이트가 아니고 아마 그냥 인터넷 광고예요. 그냥 광고인데 코리아 데일리, 중앙일보 미 전역에 배포되는 인터넷 광고 보면은 비즈니스 홍보 섹션에 제 광고란이 들어가 있고, 교육 강좌에 제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쪽에는 정확한 미국식 영어를 배우세요. 그거하고 교육 강좌 쪽에는 정확하고 정직한 1.5세의 영어 통번역 이렇게 시작해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라디오 코리아라는 그 웹사이트가 또 있어요. 그 인터넷 광고인데 거기도 비즈니스 홍보 쪽에 보면은 정확한 미국식 영어를 배우세요. 그리고 구직 쪽에 보면은 역시 정확하고 정직한 1.5세의 영어 통번역 서비스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역시 또 저는 드러머이기 때문에 드럼 교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럼 교습이 필요하신 분은 또 연락을 주세요. 자, 제 전번을 여기 올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310 지역에 755-0154, 310-701-755-0154, 310-755-0154, 310-755-0154. 이메일 주소는 George Park, GeorgePark at gmail.com. georgepark727 at gmail.com. 자, 여기서 제 프레젠테이션을 끝내겠고요. Let me make you a great American English speaker. Let me make you a great American English speaker. Why? Because I know the way. 여러분들을 유창한 영어 스피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